자, 1번 문제 확인해보면 지금 보기 기억 바로 볼게. 탄소 화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탄소, 수소, 산소, 성분원소가 세 가지면서 화합물 맞고 탄소 포함하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 맞다, 그지? 그 다음에 기억의 연소 반응. 연소는 무조건 발열 반응. 자, 물에 녹인 수용액,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인 수용액은 전류가 안 흐르지. 물에 녹아 이온화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정답 그래서 1번이 되고, 자, 화학결합 모형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둘 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네. 네온 전자배치 가지면서 2대1로 결합할 수 있는 거는 Na2O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X가 나트륨이고 Y가 산소가 되니까 2가 음이온, 1가 양이온. 자, 전하량 A가 1, B가 2인 것까지. 자, B가 2 플러스가 돼야 되고 2 마이너스가 돼야 돼. 자, 그래서 MgO가 돼야 되겠고 Z는 마그네슘으로 결정. 자, 보기 기억. 자, B가 2고 A가 1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되고, 자, X는 나트륨 3주기원소 맞고 Z 금속 그리고 상태 확인.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죠. 자, 이번에 정답 그래서 5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3번은 구조식을 지금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세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탄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X가 말단 원자고 Y가 중심 원자, 그리고 여기서는 X가 또 중심 원자, 그리고 Z가 지금 양쪽이 결합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가 CO2하고 사실 OF2밖에 없지. 자, 여기서 그래서 공통인 원소는 산소가 공통. 자, 공통인 원소가 X가 공통이다, 그죠? X가 그래서 산소. 그러면 CO2가 돼야 되고 Y가 탄소고 X가 산소라서 OF2. 이렇게 확인합시다. 자, 그러면 Y가 탄소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제일 작지. X가 산소라서 원자과 전자 4개, 6개. 자, 가는 CO2 분자 구조는 직선형. 결합각 180도. 자, OF2 분자 구조 구분형. 결합각 104.5도, 약 104.5도. 결합각은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양전화. 자, 부분전화의 부호는 전기음 성도로 판단. X가 산소고 산소가 플로린보다 전기음 성도가 작기 때문에 전기음 성도가 작으면 전자를 뺏긴다. 그래서 부분적인 양전화를 띈다라고 할 수가 있네. 자, 3번의 정답 니은 디귿 4번. 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우리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지. 주기율표에서 원자 반지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자, 일단 질소 산소 비교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 원소 질소와 산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질소가 그래서 크다가 맞네. 학생 A는 맞고. 자,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 같은 주기에서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래서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가 맞고 유효액전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자, 이온 반지름. 비교하고자 하는 두 이온의 전자 배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네온 배치 가지고, 네온 배치 가지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이고, 등전자 이온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O2-보다 Na 플러스가 이온 반지름이 작지. 자, 그러면 Na 플러스가 크다. 학생 C 틀렸네. 자, 산소가 질소보다 유액전화 크다. 학생 B도 맞는 표현되고, 4번의 정답 3번. 자, 5번 산화원원 반응식 그리고 산소 산화수는 전부 다 마이너스 2. 이제 산화수법 이용해서 개수 맞추면 먼저 X 산화수 확인해야 되겠네. X의 산화수가 자 여기서는 플러스 7, 산소가 마이너스 2 4개, 합이 마이너스 1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그래서 플러스 7. 자, X의 변화량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 산화수 변화량 바로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Y가 변하겠네. 수소 아닌 거 빼고 전부 다 플러스 1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자 수소가 플러스 1 2개 산소가 마이너스 2가 4개 자 그럼 Y의 산화수는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플러스 1 2개 아니구나. 플러스 1이 돼야 되겠구나. 플러스 1 2개 플러스 1이 2개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4개 마이너스 2가 4개니까 다시 미안.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4 플러스 3 플러스가 돼야 되지. 미안. 1가가 1 플러스 2개, 2 플러스 3 플러스 2개, 6 플러스 전체 8 플러스 그리고 2가가 마이너스 2가 4개, 마이너스 8
자, Y산화수가 플러스 3에서 YO2에서 산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로 변했네. 자, Y산화수가 3에서 4로 1만큼 변해. 자, 전체 산화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산화수 변화량 크로스하면 원자수 비. 자, 원자수 비는 1대 5. 반응식에서 X와 Y의 원자수 비가 1대 5여야 되는데 Y가 Y2 여기서 지금 짝수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정수 비 X 2개, Y를 10개라고 원자수를 설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X 원자 2개, A가 그래서 2, A 2, Y 먼저 10개, 그래서 B 5. 계속 이렇게 맞추면 D는 10이 돼야 되겠지? 자, 나머지 질량 보존으로 맞춰도 되고 또는 전화균형으로 맞춰도 되겠네. 전화균형으로 한번 맞춰볼게. 이가양이온이 2개. 지금 생성물에서 YO2 분자, H2O 분자 전하를 안 띄기 때문에 생성물이 가지는 총전하는 이가양이온 2개만큼의 총전하를 가져. 생성물이 가지는 총전하는 4 플러스만큼, 반응물도 4 플러스만큼 전하를 가져야 되는데 요거 분자니까 전하 안 띄어. 자, 1가음이온이 2개, 마이너스 2만큼 전하 띄는데 반응물도 전체 4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그래서 몇 개 있어야 된다? 6개가 있어야 1가양이온이 6개, 6 플러스, 2 마이너스, 반응물이 가진 총전하도 4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질량 보존 맞추면 수소 원자 개수만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수소 원자가 여기서 10개, 5개씩 2개, 2개씩 5개, 10개, 여기 6개, 16개, 여기서 수소 원자가 16개가 확인이 되지. 자, 그래서 개수가 A가 2, 그 다음에 D가 YO2의 개수였지. 10, 그리고 C는 6, 수소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12분의 6, 2분의 1, 5번의 정답 2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동위원소 문제 6번 문제 내려가 볼게. 먼저 X부터 보면 원자량이 n-1과 n+1인데 평균 원자량이 m이야. n-1과 n+1의 딱 중간 값이 평균 원자량이 되지, 그지? 다시 말하면 존재비가 두 동위원소가 1대1, 50%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동위원소의 존재비의 합이 100%가 돼야 돼. 자, 퍼센트 백분율이라는 거 확인하고, 동위원소 존재비 전체 합이 100%. 그러면 두 개 더한 값이 100이어야 된다. 그럼 A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25, 25 날라가니까 2A가 100이어서 A가 일단 50이 돼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75%, 25%. 염소란 얘기지. 3대1. 자, 그럼 평균 원자량은 n-1과 n+1. 자, 내분해서 계산하면 존재비 3대1. 그래서 존재비 합한 것만큼 3 더하기 1만큼 4등분, 그리고 존재비 큰 쪽으로 n-1 쪽으로 존재비만큼 3만큼 3칸이도. 자, 그러면 n-1과 n+1 차이가 4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2 차이 나기 때문에 4등분하면 한 칸당 0.5가 올라가네. 자, 그럼 평균 원자량 n-1에서 0.5도 올라가는 거니까 n-0.5. 평균 원자량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 그러면 기억 확인됐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이제 분자들의 몰수, 지금 X2 분자, 자, X2 분자 존재비가 1대1, 존재비 1대1, 그러면 n+1로 이루어진 X 2개, 존재비 1자리가 2번 곱해지고 n-1X가 2개가 결합했다, 그지? 존재비 1자리가 2개 결합했네. 자, 그래서 각 분자들의 존재비 1대1, 그래서 기억까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양성자수 1g에 들어있는 입자수 계산하는 거. 자, 원자량이 n+1, n-1이라고 했을 때, 자, 원자량비가 n-1 대 n+1, 그러면 두 원자가 같은 질량만큼 있다.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원자 몰수비는 n+1, n-1. 원자량이 반비례해. 자, 여기다가 양성자수, 여기다가 양성자수를 곱해주는데 똑같은 Y원자의 양성자수를 곱하는 거니까 동위원소라서 양성자수는 똑같아. 그래서 두 원자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비는 n-1분의 n+1이기 때문에 분자가 더 큰 값을 가진다, 그지? 1보다 큽니다. 정답은 6번에 3번으로 확인. 다시 한 번 더 디귿. 원자량비가 n+1 대 n-1이기 때문에 1g당 원자수비는 n-1 대 n+1이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7번 내려가 보면 지금 전기음성도 차이가 주어졌는데 각 원소들이 플로린과 결합했을 때의 물질을 나타내고 있네. 자, 일단 전기음성도 네 가지 요 원소의 전기음성도 크기 순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지. 자, 그리고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주어졌는데 일단 플로린, 질소, 탄소, 질소 밑에 인, 그 다음에 규소. 전기음성도가 규소가 제일 작지. 자, 전기음성도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전기음성도는 일단 플로린이 제일 크고 규소가 제일 작아. 규소가 제일 작아. 자,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Z가 규소여야 되겠네. Z가 규소. 자, 규소와 누가 결합해? F가 결합해. 규소는 공유 결합 몇 번? 4번. 14조 건소기 때문에. 그래서 SiF4. 자, B가 4. 그럼 여기서도 요게 4라는 거는 Y가 탄소여야 된다는 얘기네. CF4. AA 개수 똑같다라는 거 요거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하고 질소 중에는 전기음성도가 인이 더 작기 때문에 플로린과 인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되지. 그래서 X가 인 마찬가지 15조 건소기 때문에 공유결합 3번, F와 3번 결합, A가 그래서 3, NF3. 자, W가 질소, 그 다음에 X가 인, Y가 탄소, Z 규소로 원소 확인합시다. 자, A가 3이고 B가 4라서 틀린 보기 돼야 되고, 자, X하고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X가 인이고 Z가 규소기 때문에 같은 주기. 맞네. 같은 몇 주기? 3주기 원소인 것까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W2F2는 N2 질소니까 W가 N2F2 다중결합 있죠? 질소와 질소 사이에 이중결합 있다, 그지? F와 결합 한번. 자, 이중결합 존재합니다. 정답 그래서 요거 4번으로 확인하고. 자, 8번 문제 넘어가 보자. 자, 지금 밀폐 용기 체크하고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넣었다 확인. 그리고 물의 양에 대한 자료이다. 자, 지금 시간 순으로 흐르고 있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물의 양과 가에 들어있는 물의 양과 나에 들어있는 물의 양. 자, 가에서는 T1일 때, 나에서는 T2일 때 동적 평형을 서로 이루었다. 자, 가에서 T1에서 평형, 나에서는 T2일 때 평형. 이때 나에서가 더 늦게, 자, 나에서가 더 늦게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네. 왜 더 늦게 평형에 도달했을까? 부피가 다른 밀폐된 용기에 물을 같은 양만큼 넣었다라고 했다, 그지? 자, 부피가 작은 용기와 부피가 큰 용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 똑같은 양의 물을 넣었는데 언제 동적 평형에 더 빨리 도달할까? 이 얘기지. 그지?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물과 수증기의 양이 평형을 서로 이룬다는 얘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체 공간에 수증기를 채워야 되는데 용기의 부피가 클수록 기체, 수증기가 존재하는 공간도 더 넓을 거고 더 넓은 공간에 수증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물 분자가 증발이 일어나야 되겠지. 자, 용기의 크기가 클수록 그만큼 용기 내 이제 물이 담겨 있고 그 윗부분 빈 공간을 수증기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야 할 수증기의 양이 더 많다. 자, 용기의 부피가 클수록 더 늦게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나에서가 평형에 더 늦게 도달했다는 얘기는 용기 나의 부피가 더 크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수증기가 용기 안에 존재할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더 적어야 돼. 똑같은 양의 물을 넣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생성됐다면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물의 양은 더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가에서의 물의 양 또는 나에서의 물의 양을 나타낸 건데 가에서의 물의 양보다 나에서의 물의 양이 더 적다. 각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자, 가에서는 이미 T1에서 평형이기 때문에 T2에서도 평형이고 T3에서도 평형이다. 그지? 그러면 나는 T2에서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동시에 용기 둘 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은 요 구간. 자, 이 구간에서 물의 양이 더 적은 게 어디? 나 용기 내에서. 그러니까 니은이 나에서의 물의 양을 뜻하는 거고
기억이 가에서의 물의 양을 지금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5분의 3 분자가 더 작다 그지? 나에서의 물의 양이 더 적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 기억 내려가 보면 나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니은이 돼야 돼. 보기 기억 틀렸고. 자, T1일 때 수증기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용기가 나에서가 더 크다고. 용기가 나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T1에서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 수증기의 양은, 자, 물의 양을 보면 T1에서 물의 양을 봤을 때 가에서가 많아 나에서가 많아? 가에서가 더 많다 그지? 그러면 수증기의 양은 나에서가 더 많아야 되죠.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의 양 합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은 양의 물을 처음부터 넣고 반응을 시킨 거기 때문에 용기 안에서의 수증기의 양과 물의 양의 전체 합은 가와 나에서가 일정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에서 물의 양이 지금 더 많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은 나에서가 더 많아야 된다. 그럼 수증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니은 보기도 틀렸고. 자, 이제 T3. 물과 수증기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가와 나에서가 서로 모두 다 1로 같다. 그지? 가에서 T3일 때 평형, 나 용기도 T3일 때 이미 평형을 도달했기 때문에 증발 속도, 응축 속도는 같아서 1로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여기 상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부피가 다른 용기에 넣은 상태야. 부피가 큰 용기일수록 그만큼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왜? 빈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은 압력으로 수증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같은 농도, 기체의 농도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같은 농도의 기체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더 많은 기체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돼.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용기의 부피가 클수록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의 정답 그래서 2번으로 확인하고, 자, 9번 올라가 보자. 자, 일단 화학식을 찾아야 되겠다. 그치? X, Y, Z는 이주기 원소고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 원소가 돼야 되겠고, 자, 공유와 비공유 전화쌍수의 차이. 지금 이 값들이 서로 2A, 2A로 같다라는 거, 요거 같고, 얘 2A고 2A 더하기 3이라는 거 확인합시다. 여기 지금 다 A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X 하나의 수소가, 자, 2A니까 원자 개수니까 당연히 짝수. 수소가 2개거나 또는 4개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일단 2개라고 한번 해보자. 2A를 2라고 하고 A를 1이라고 한다면, X에 수소가 2개 결합해. H2O가 돼야 되겠지, 그치? 수소 원자 2개 결합할 수 있는 거는 산소밖에 없죠. 자, 가를 만약에 H2O라고 한다면 공유와 비공유 전화쌍수 차이. 공유 몇 개? 2개. 비공유 몇 개? 2개. 자, 차이 값이 그래서 요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네. 그럼 요거를 4로 바꿔볼게. 3이 될 수는 없지. 그지? 원자 개수가 2A가 3이면 A가 1.5인데 원자 개수가 1.5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2A를 4, A를 2라고 한다면 X 하나에 수소가 4개 결합해. CH4겠지. 자, 이때 X가 그러면 탄소라고 한다면 공유와 비공유 단합상수 차이. 공유 4개지. 왼쪽에 공유 적을게. 오른쪽에 비공유 개수 적어볼게. CH4는 탄소도 비공유 안 가지고 수소도 비공유 안 가지기 때문에 비공유 빵개. 공유 비공유 개수 차이도 4. 맞겠네. 자, CH4로 가져가자. X를 그래서 탄소로 가져가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공유와 비공유 단자쌍수 차이가 4가 나와야 돼. A는 2라는 거 일단 확인했습니다. 자, 9번에 일단 보기 기억 확인했고, 그럼 여기도 둘이 돼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I에서는 수소 없이 X 하나, Y 하나, Z 2개로 이루어진 거. COF2 아닐까? COF2 하나하나 2개로 결합한 거 COF2 확인해보면 공유 몇 개? 공유가 4개지. 그 다음에 비공유 개수는 8개라서 자, 어쨌든 여기서는 차이값 요것도 4가 나오네. 공유 빼기 비공유인지 비공유 빼기 공유인지 그게 지금 순서가 구분이 되어 있진 않잖아. 그냥 절대값의 의미인 것 같네. 그래서 COF2라고 확인하고 문제 바로 풀어줘도 되겠고, 자, 그러면 산소 2개, F 2개는 O2F2다, 그치? O2F2는 공유 몇 개? 3개. 산소가 단위 결합하지
분자 내 모두 다 단일 결합만, 단일 결합 3개, 공유 3개. 자, 비공유 몇 개? F마다 3개씩, 산소마다 2개씩, 비공유 전체 10개. 자, 그러면 공유와 비공유 차이가 7. 자, A가 4였기 때문에 4 더하기 3, 7 확인되죠? 2A가 4였으니까 4 더하기 3, 7 확인됩니다. 자, 분자식 순서대로 CH4, COF2, O2F2 확인. 자, 그러면 기억 확인됐고, 나 COF2 평면 삼각형이면서 삼각형 세 꼭지점에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네. 3개가 서로 달라. 그러면 극성 분자가 돼야 되지. 니은도 그래서 맞는 표현 되고. 다에는 좀 전에 우리 구조 그렸을 때 산소와 산소 사이 결합. 서로 같은 원자 간의 결합 보인다, 그지? 무극성 공유 결합 존재합니다. 산소와 F 사이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고.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가 맞지, 그래서. 자, 정답 그러면 5번으로 확인. 9번의 정답 5번. 자, 10번 내려가 볼게. S오비탈 전자수, P오비탈 전자수. 자, 합하면 일단 원자 번호. 분자 분모를 합한 값, 더한 값은 일단 원자 번호라는 거 생각하고. 자, 1인 거 4분의 4랑 6분의 6 두 가지 가능하지? 원자 번호 8번, 그래서 산소. 원자 번호 12번 또는 Mg. 자, 일단 Y하고 Z가 O하고 Mg는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지. 근데 홀전자가 산소가 2개, 마그네슘은 빵개기 때문에 얘가 더 홀전자가 많다는 얘기겠지. Z가 그래서 산소, Mg. 그럼 A가 1이란 소리고, A가 1이니까 홀전자가 2개. 자, 그럼 X는 홀전자가 2개라는 거는 14조 건소와 16조 건소 생각하면서, 자,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 전자수를 합한 값이 원자 번호면서 2분의 1. 자, 찾아보자. 2분의 1일 때 먼저 P오비탈의 전자 채워지려면 S오비탈의 전자 일단 4개 깔고 가야 되지. 4분의 2 가능하지? 바로 나오네. 4분의 2. 자, S의 전자 4개, P의 전자 2개. 원자 번호가 6번. 탄소. 탄소 14조 건소, 홀전자 2개. 조건 성립하네. X 그래서 탄소로 바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X 탄소이다. 기억 맞고. A는 1 확인됐고, Y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Y 마그네슘 3주기, Z는 2주기. 그래서 3주기고 2주기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라고 할 수 없네. 10번의 정답 3번. 자, 중화적정 확인해 볼게. 아세트산 수용액 AWg에, 자, 용액의 질량이 AWg에, 그 다음에 물 넣어서 100ml로 만들었고, 일단 희석 과정이 들어갔고, 그 중에 10ml만큼만 덜어내서 중화 반응을 사용을 하고 있네. 그러면 아세트산 수용액 A 희석시키기 전 이 용액도 10분의 1만큼만 중화 반응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과 100ml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똑같은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덜어내. 그러면 애초에 희석시키기 전 10분의 1 Wg의 용액을 중화 반응한다라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을 구하는 건데, 자, 식초 수용액 10분의 1 W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염기 NMV와 같고, 염기 수용액 속 수산화 이온의 몰수와 같고, 자, 그래서 염기 NMV로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를 바로 찾아냅시다. 아세트산 0.1몰 농도 20ml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 자, 아세트산의 가수 1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자, 정확한 몰수 구해야 돼. 정확한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용액의 부피 20ml를 정확하게 리터로 곱하자. 자, 계산 과정 조금 내려갈게. 자, 염기 NMV 가수 1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 0.02. 약분 계산 나중에 하고. 자, 이 몰수가 식초 10분의 1A 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 자, 식초 10분의 1 W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인데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값이 여기까지 계산한 값이 아세트산의 질량.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1g에 들어있는 질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네. 다시 한 번 더. 식초 10분의 Wg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여기까지 계산한 값.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표현해보자. 좌변, 우변 양쪽에 전부 다 10 곱해주고 W를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W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지? 1 곱하기 0.1 곱하기 0.02 곱하기 60에 여기다가 10이 곱해져야 됩니다. 양변에 10 곱해서.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일단 00. 자, 요거 2로 바로 이렇게 약분시켜 버릴게. 0 2개, 600. 600 곱하기 0.02, 6 곱하기 2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10 10배 하고 여기도 10 10배 해서 2 곱하기 6 곱하기 1로 바꾸자. 자, 그러면 W분의 0.1 곱하기 2 곱하기 6, 12 곱하기 0.1, 1.2. 자, 1.2가 5분의 6이지? 5W분의 6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정답 그러면 4. 이 값이 결국 A란 얘기겠지? 12번은 정답 4번. 12번 내려갑시다. 자, 물질 가와 나의 구성원소, 그 다음에 연소시켰을 때 생성된 CO2와 H2의 양을 가지고 분자식을 확인하려는 문제겠지. 자, 지금 가와 나는 분자량이 같다라는 조건이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10 이하면 조금 이제 원자 개수가 많은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를 연소시켰을 때 생성된 CO2와 H2의 양이비가 2대 3이란 얘기는 탄소 원자 개수가 2개일 때 H2O가 3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수소 원자 개수는 6개 꼴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가의 분자식은 자, 탄소가 2개, 수소가 6개, 분자식 C2H6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탄소랑 수소를 연소시켰을 때 자, 생성되는 CO2와 H2O의 몰수비가 2대 3인 거지. 탄소와 수소 원자수비가 그냥 2대 6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탄소랑 수소가 1대 3의 원자수비로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분자식이 CH3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또는 C3H9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탄소랑 수소 원자수비가 1대 3인 거야. 그럼 여기서 분자식을 바로 C2H6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요거는 사실 우리 교육과정엔 지금 없기는 해.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탄소가 N개일 때 수소 개수는 최대 2N 플러스 2까지만 가능해. 그리고 수소 개수는 2개씩 줄어들어. 그래서 분자식이 탄화수소, 자 지금 탄화수소지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분자식이 CnH2n 플러스 2야. CnH2n이야. 수소 개수가 2개씩 차이나. 탄소 개수가 같을 때. 자, CnH2n-2 이런 분자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소랑 수소가 그리고 1대 3인 경우는 CH3라는 분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탄소가 하나일 때는 무조건 수소는 4개여야 돼. 탄소가 하나일 때 수소는 4개의 결합을, 탄소가 4개의 결합을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수소 4개와 결합해서 CH4밖에 없어. 자, 그럼 탄소가 2개라면 탄소가 2개일 때는 C2H6여야 된다, 그지? 근데 탄소가 3개일 때는 탄소가 N개일 때 수소 최대 2N 플러스 2만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가 3개면 수소는 최대 8개까지밖에 결합을 못해. 수소가 9개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탄소랑 수소가 1대 3일 때는 사실은 C2H6밖에 없습니다. 탄소가 4개일 때 수소 개수가 12개야. 1대 3이면. 탄소가 4개고 수소가 12개 이런 거는 더 없다고. 탄소가 N개일 때 수소는 최대 2N 플러스 2만큼이 가능해. 그걸 알고 있으면 바로 탄소랑 수소가 1대 3의 원자수비를 결합해야 된다면 분자식은 C2H6밖에 안 돼. 자, 그러면 분자량이 30이야. 분자량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분자량이 같다? 우리 일단 CH2 한번 바로 생각이 나야 되지 않을까? 분자량 30 맞지? 탄소 원자량 12, 16,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그래서 분자량 30까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 확인해보면 CO2가 한 분자 만들어질 때 수소가 2개니까 물도 한 분자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원소들을 바로 찾아 나가 봅시다. 여기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10 이하라는 조건을 왜 줬냐면 가 찾을 때 준 거야. 탄소랑 수소가 1대 3으로 결합해야 돼. 1대 3으로 결합해야 돼. 자, 그럼 CH3던지
C2H6이던지 C3H9던지 1대3의 탄소 수소 수비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원자수 비, 구성 원자수가 10 이하라 그래서 요거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근데 탄소 원자 하나일 때는 수소가 3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C2H6다라는 걸 찾으라고 사실은 이 조건을 준 거야. 이 조건을 준 거고,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탄소가 N개일 때 수소 개수가 최대로 2n 플러스 2밖에 결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대3으로 결합하는 물질은 이 세상에 C2H6밖에 없다라고 했던 얘기를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준 건데,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바로 보자마자 C2H6라고 찾아주는 게 좋겠지. 자, 그럼 분자식 찾았고 밑에 보기 내려가 볼게. 자, 가에서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가 6개니까 1대3 돼야 되겠네. 틀렸네. 분자당 공유 전자 쌍수. 자, C2H6 이렇게 표현되지, 그지? 공유 7개. 구조 안 그리고도 바로 셀 수 있어야 되고. 자, 나는 중심 원자가 하나기 때문에 탄소가 원자가 하나가 있으면 공유는 4개 돼야 되지. 자, 공유 전자 쌍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가 그래서 맞고, 1몰 연소시켰을 때, 나 1몰 연소시켰을 때 반응한 산소의 양은, 요거는 계속 빠르게 확인해보면 O2랑 반응할 거기 때문에, 자, CO2 생성되고 똑같이 H2O 생성되겠죠. 한 개, 탄소 원자 하나, CO2도 하나. 수소가 2개이기 때문에 물 분자도 하나, 수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자, 산소 원자수 맞추면 산소 2개, 여기 산소 1개. 전체 산소 원자가 3개, 여기 하나. 따라서 O2 앞에도 계수 1. 자, 1몰 연소시켰을 때 반응하는 산소도 1몰 돼야 되겠지? 디귿 틀렸고, 12번의 정답 2번으로 확인. 자, 13번 내려가 보면 0.5몰 농도짜리를 이용해서 0.3몰 농도 300ml를 만든다. 일단 희석을 시키는 거네. 자, 그러면 이 수용액에다가 물 넣어서 얘를 만들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희석이지. 그러면 희석 전 농도 곱하기 부피와 희석 후 농도 곱하기 부피가 서로 같아야 돼. 용질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0.5 곱하기 V1과 0.3 곱하기 300이 서로 같아야 된다. V1 ml, 여기도 ml, 왼쪽에 ml 곱할 때 오른쪽도 ml 곱하는가 단위 잘 통일 확인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V1이 계산이 되겠지. V1은 5분의 3 곱하기 300이지. 5분의 3 곱하기 360이니까 180. 자, V1은 180. 그 다음에 0.03몰, 이번에는 용지를 추가했네. 물을 넣어서 어쨌든 0.3몰 농도 300ml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구해보자. 농도 곱하기 부피. 자, 정확한 몰수 나왔으니까 정확한 몰수 구해야 돼. 그래서 부피 미터로 곱해서 0.09몰. 최종적으로 만든 수용액 속에 용질이 0.09몰이 있다. 그지? 0.04몰을 추가했네. 그러면 추가하기 전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은 0.05몰만큼이 들어있어야 되겠네. 0.05몰에 0.03몰 추가했더니 이 용액 속 용질이 0.09몰이 나와. 그러면 농도 곱하기 부피 한 값이 0.05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 부피가 0.1이 들어가야 돼. 0.1리터야. 0.1리터는 100ml. 따라서 V2는 100ml. V2를 그냥 일단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거야. 자,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 그래서 부피가 0.1리터라는 걸 찾아내면 0.1리터는 100ml라서 V2를 100ml라고 이렇게 잡아냅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면 29, 18, 2, 50, 5분의 9가 되겠네. 정답은 그래서 13번에 1번 확인. 자, 이제 오비탈 문제는 3주기 원자 4가지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 자, M-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합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3주기 원소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들을 다 확인해 볼게. 1s, 2s, 2p까지는 전자가 모두 채워지지. 3s, 3p. 자, 3p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먼저 n과 l 값 정리해보면 10, 20, 21, 30, 31. 자, 그러면 일단 빼기가 가장 큰 오비탈. 자, 빼기 값 1, 2, 1, 3, 2. 자, 일단은 3주기 원소기 때문에
3s 오비탈에는 전자가 일단 무조건 채워져야 돼. 그러면 n 빼기 l 값이 가장 큰 건 무조건 3s 오비탈이 돼야 되겠다. 그지? 1, 자, n 빼기 l, 1, 2, 1, 3, 2. 가장 큰 값은 3s 오비탈이야. 자,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다시 말하면 기억은 3s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합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합을 보니까 1, 2, 3, 3, 4야. 자, 먼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까지는 3s까지만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합이 가장 큰 오비탈. 자, 합이 3으로 가장 크다. 그지? 2 더하기 1, 3 더하기 0.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2p와 3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부터 아르곤까지는 니은이 3p 오비탈이 돼야 돼. 요거 조심합니다. 일단 기억이 모두 다 3s 오비탈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3s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 1 또는 2가 돼야 되겠지? 1 또는 2. 자, 그러면 하나씩 원서 이제 찾아볼게. 자, 기억이 다시 3s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라는 걸 가지고 자, 기억이 1 또는 2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 WXYZ 먼저 기억이 1일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자, 1분의 1 안 되지. 3S에 하나인데 그러면 3S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는 니은은 뭐가 돼야 돼? 니은은 3S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나트륨이야. 자, 나트륨은 2P와 2P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지.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이라고 하면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니은이 2P와 3S가 돼야 돼. 자, 기억이 다시 한 번 더. 기억이 3S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개라면 나트륨이어야 되는데 나트륨은 니은이 2P와 3S다. 그지? 2P의 전자 6개 채워져 있기 때문에 1분의 1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죠? 자, 그럼 일단 2로 가져갑니다. 자, W는 기억이 2가 돼야 돼. 자, 기억이 2라는 거는 3S의 전자 2개. 자, 그러면서 1이 되려면 얘도 2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2가 되려면 자, 마그네슘 생각해 볼게. 자, 마그네슘은 3s의 전자 2개. 자, 근데 마그네슘은 니은이 2p와 3s가 돼야 돼. 2p와 3s에 몇 개? 8개 전자 채우지. 2p 6개, 3s에 2개. 그래서 얘가 아니고, 자, 3주기로 그럼 생각해 볼게. 자, 3s에 2개 채우고, 아, 그러면 이제 니은이 알루미늄부터 아르곤까지는 3p가 돼야 되니까 3p의 전자가 2개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1 가능합니다. 2분의 2가 가능하겠지. 자, 3s에 2개, 3p에 2개, 3주기 14조 건소니까 규소 일단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3인데 분모에 1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자, 3s에 2개, 그 다음에 2분의 3을 바로 생각해보자. 자, 3s에 전자 2개 채워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3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2p 3s에 3이 들어갈 수는 없어. 2p는 무조건 6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3주기 원소라서. 자, 그러니까 3p에 3개가 들어가야 되겠네. 자, 3s 2개. 마찬가지 3p에 3개.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총 5개란 얘기고 15조 원소인 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2인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분모에 1이 들어갈 수는 있다, 없다? 분모에 1이 들어갈 수는 없다. 자, 기억이 1, 3s의 전자가 하나가 돼버리면 니은은 2p와 3s가 되는데 2p의 전자를 모두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3s에 하나든지 또는 2개든지 분자가 7 또는 8밖에 안 돼. 분자가 7 또는 8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는 1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값들을 본다면 무조건 2여야 되는 거야, 분모가. 자, 2분의 2니까 4가 들어가야 되겠네. 다시 말하면 3p의 전자가 4개 있다라는 거. 자, 써보니까 이제 하나씩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자, 3p의 그래서 전자가 4개, 3s 2개, 3p의 4개, 16조 건소인 황으로 체크를 해주자. 자, 2분의 8. 자, 2분의 8 될까? 지금 3s의 전자가 2개 채우고 8이 돼야 4가 되는데 8이 되려면 3p의 전자가 8개네? 아니겠지. 3p의 전자가 p 오비탈의 전자 8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네. 마그네슘 3s에 2개. 자, p에 8개. 여기서 니은이 8개란 얘기는 이 p에 6개, 3s에 2개 다 채우기 때문에 8개가 가능하지. 이 8개는 2p 6개와 3s 2개를 포함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8 가능하고 mg가 돼야 돼. 자, 순서대로 규소인 황 mg라는 거 확인합니다. 기억과 니은이 각각 어떤 오비탈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기억은 일단 3S가 돼야 돼. 니은은 원소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니은은 N-L이 가장 큰 오비탈, 나트륨과 마그네슘까지는 2P와 3S를 뜻하고 알루미늄부터 아르곤까지는 3P를 뜻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규소인 황 마그네슘으로 원소 확인. 그러면 기억 틀렸고. 자, 원자과 전자 Y가 황이고 X가 인이기 때문에 맞고 6개와 5개로 정리할 수 있겠고. 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오비탈의 개수. 황은 2P, 3P, 세 칸에 모두 다 전자 들어있다, 그지? 6개. 그 다음에 Z는 마그네슘이니까 3P에는 전자 안 들어가 있지. 2P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네.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Y 6개, Z 3개. 그래서 2배 확인되고. 자, 14번의 정답 4번으로 체크합시다. 자, 15번 넘어가 볼게. 네 가지 원소가 일단 주어졌고 그 중에 각각 골라내면 되겠다, 그지? 자, 일단은 먼저 1차분의 2차가 제일 큰 거 Z 바로 나트륨 보이지? 1차분의 2차가 가장 큰 원소는 1조 원소여야 되고 Z 그래서 바로 나트륨. 자, 나머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한 가지 금속과 비금속 판단하는 거지.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좀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될 거 OF 1차분의 2차. 자, 누가 크다? 산소가 크다라는 거 바로 확인해야 되지. O하고 F. 질소, 산소, 플로린에서 자, 1차분의 2차는 산소가 가장 크다. 마찬가지 베릴륨, 붕소, 탄소 15, 16, 17족 중에 16족이 제일 크고 2족, 13족, 14족 중에 1차분의 2차는 13족이 제일 크다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되지. 자, 일단 그래서 O하고 F 중에 1차분의 2차는 산소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본다면 W하고 X가 뭔가가 어쨌든 간에 모여 있잖아. 같은 주기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Z가 일단 금속이기 때문에 Z를 먼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요 값이 1보다 작다가 되려면 Z의 기억이 1보다 작다가 되려면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기억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금속 원소들은 원자가 크기 때문에 분모가 커서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다. 자, 그래서 기억은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들어가줘야 되겠고 Z 나트륨인 거 확인해서 보기 니은까지 확인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Y가 그냥 자동적으로 1보다 작은 같은 Z와 같은 금속인 알루미늄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1차분의 2차 누가 더 크다고? 산소가 크다라 그랬어. X가 산소고 W가 플로린으로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금성도 W가 플로린이니까 X 뭔지 확인하기도 전에 무조건 W가 제일 커야 되지. 자, 정답 그래서 15번에 5번 바로 확인. 문제 보자마자 예측을 해야 돼. 1차분의 2차 나트륨이 제일 크고 나트륨이 금속이라서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커. 1보다 작은 값으로 지금 Z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기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 그럼 둘 다 1보다 작은 Y 바로 알루미늄으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와 플로린은 그러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구분할 수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1차분의 2차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출제 의도 1차와 2차. 자, 1차는 누가 더 크다? F가 크지만 2차 역전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1차분의 2차는 산소가 더 크다라는 거. 아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2주기 원소들로만 정리 한번 해보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있을 때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비교하면 일단 먼저 베릴륨, 붕소 1차 에너지 베릴륨이 더 크고 붕소가 작아. 2차는 역전 안 되지. 작고 크고. 자, 베릴륨과 붕소 비교하면 1차 붕소가 더 작고 2차 붕소가 크기 때문에 1차분의 2차의 값은 붕소가 큽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붕소 탄소 위치에서 비교해 본다면 1차 에너지 크기는 그냥 탄소가 크다 그지 역전 아니니까 2차가 역전되는 위치죠. 붕소가 그래서 2차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붕소가 분모 작고 분자가 더 커서 1차분의 2차는 붕소가 크다. 똑같은 논리로 자 15, 16, 17쪽 1차분의 2차 16쪽 가운데가 크다. 3쪽이 마찬가지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있으면 1차분의 2차는 알루미늄이 제일 크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보자마자 아 OF의 1차분의 2차 산소가 크다. X가 산소, W 플로린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자 15번의 정답 그래서 5번. 자 16번 pH 문제 내려가 보면 일단
그냥 pH, POH 뭐 상대값도 아니고 그대로 주어진 거네. 합이 14, x 먼저 찾아볼게. x 더하기 2x 더하기 8이 14, 3x 더하기 8이 14여야 되니까 3x가 6이네. x 그래서 2. x가 2라서 pH 정리하면 2. 그럼 여기는 그냥 12. x가 2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pOH가 6이고 8이어야 되겠다. 그지? 자, 가와 다에서 몰수가 서로 같다. 자, 부피가 10배. OH-의 몰수,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지금 다에서 부피가 10배다. 그지? 그럼 농도가 10분의 1배란 소리야. 다시 말하면 OH- 농도가 가에서가 10배가 더 큰 거. OH-의 농도가 다에서보다 10배 크다. 말로 조금 이렇게 필기를 한다면 농도가 그래서 10배 큰 거기 때문에 pOH가 1 작아야 되지. pOH가 1 작다니까 5가 돼야 되겠네. 농도가 10배 크다라는 거 바로 확인하고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OH- 농도가 10배가 더 크다. 그럼 pOH는 1 작아야 된다. 그 관계 농도와 pH, pOH 관계 빠르게 읽어내고 6 그래서 1 작은 5가 돼야 돼. 자 그러면 가의 pH는 9가 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16번 확인해보면 보기 기억 수용액이 염기성인 것 pH가 7보다 큰 걸로 바로 결정하자. 가하고 다 두 가지. 염기성인 것은 두 가지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자 농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가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pH가 9니까 수소이온 농도 10-9 곱하기 부피 농도만 비교하면 되네. 10-9 일단 pH가 9고 그 다음에 나에서 pOH 나의 pOH가 10이기 때문에 자 얼마 차이나 pH, pOH로 계산해보면 9하고 12 3 크다. 그지? OH- 농도가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보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해주고 아니 농도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당연히 니은 금방 계산될 거고 pH가 가의 pH보다 나의 pOH가 3이 크기 때문에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배 작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바로 산수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봐. 자, pH랑 pOH 차가 가장 큰 거? 나 수용액이 되겠네. 10으로 가장 크다. 그지? 자, 정답 그래서 2번, 16번이 정답, 2번 확인. 자, 4페이지 이제 17번 내려갑시다. 17번은 금속 반응성 문제네. 자, 이온이 4개, 그냥 4개 있다라고 할게. 자, 금속을 계속 첨가하는 상황이라서 전하량은 가나다 수용액에서 전하량은 보존. 일정한 상황. 자, 체크하는데 먼저 A가 들어있는 수용액이 금속 B, A 이온이 남았다. 그지? 자, 금속 B가 모두 반응한 상태. 지금 문제에서 A 이온과 금속 B가 반응하는데 A 이온이 남았다는 얘기는 넣어준 금속 B가 모두 반응했다. 요거 한 개 반응물 개념 체크해야 되지. 그러면 한 개 들어간 거니까 이온도 하나 있어야 돼. 전체 금속 양이온이 3개면 A 이온이 2개란 얘기지. 자, 무슨 말이야? 가에서 나가 될 때 A 이온이 몇 개 반응했다? 2개 반응해서 없어지고 이온 4개에서 용액 속 이온이 2개로 줄어들었네. A 이온이 2개 반응해서 B 이온이 하나가 생성된다는 얘기지. 자, 반응한 이온끼리도 전하량 보존. 없어지는 A 2개와 생성되는 B 이온 하나의 전하량이 똑같아야 돼. 여기서 전하량 1 플러스 2 플러스 바로 확인되겠네. A는 그래서 1 플러스 B는 2 플러스. 그럼 용액 속 총전하량 또 확인해보면 1가양 이온 2개, 2가양 이온 하나, 용액 속 총전하량은 4 플러스. 그럼 다에서도 용액 속 총전하량은 마찬가지 4 플러스. 자, 이온의 양이 3분의 5. 금속 C를 넣었더니 A 이온이 없어졌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금속 C가 다 반응했는지 남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B 이온수. 자, 넣어준 금속 C가 금속 B랑도 반응했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일단은 먼저 이온수를 본다면 나에서 나가 될 때 금속 C가 첨가됐을 때 용액 속 양이온수가 3에서 3분의 5로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속 C는 전하량이 일단 1가는 아니겠지. A 플러스 2개 모두 일단 반응했고 C 이온이 이때 생성이 돼서 전체 이온수가 줄어듭니다. 이온 전하는 1가가 아닌 2 또는 3가 2 또는 3가 중에서 어떤 전하량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는데 일단 금속 C가 1몰이 만약에 모두 반응했다라고 친다면 모두 반응했다고 친다면 자 C가 2가라고 해보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 볼게. 넣어준 금속 C가 만약에 모두 반응했다면 자 용액 속 C 이온이 1몰만큼이 있다면 자 B 이온은 이가양 이온이고 용액 속 전체 금속 양이온이 3분의 5만큼 다시 말하면 B 이온이 3분의 2몰만큼이 들어있어야 돼. 이온수 일단 맞춰서 본다면 자 이때 용액 속 총전하량이 4 플러스가 될 수가 있냐 없냐 이거지. 자 B 이가양 이온이 3분의 2만큼 있다면 전하량은 3분의 4 플러스를 차지하고 그럼 나머지 자 총전하량이 4 플러스가 되려면 3분의 8 플러스만큼 전하량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전체가 4 플러스가 돼. C 이온 하나 가지고 3분의 8 플러스 전하량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하량은 1, 2, 3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전하량은 1, 2, 3가 중에 한 가지. C 이온 하나 가지고 3분의 8 플러스만큼의 전하를 못 만들기 때문에 금속 C가 1몰이 다 반응한 게 아니라 넣어준 금속 C 1몰 중에 일부만 반응. 다시 말하면 금속 C가 남았다란 얘기야. 얘들아 금속 C가 남았다라는 거는 금속 C는 A 이온이랑은 반응했다. 그래서 C가 이온이 되고 A 금속으로 석출돼서 A 플러스가 다 없어졌네. 자 그럼 이때 금속 C가 B 이온이랑은 반응한다란 소리야 안 한다란 소리야? 안 한다란 소리지. 금속 C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네. B 이온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만약에 반응했다면 B 이온이 남아있는데 얘도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응물 두 가지가 동시에 남아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금속 C가 용액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용액 속에 B 이온도 남아있다라는 것 두 가지 물질이 모두 다 남아있다라는 건 애초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반응을 한다면 반응 물질 두 가지가 모두 다 남아있을 수는 없어. 자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 무슨 소리냐면 B 이온이 그대로 다용액 속에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 나에서 하나 있었다 그지? 넣어준 금속 C는 B 이온과 반응하지 않고 B 이온 그대로 한 개. 자 전체 이온이 그래서 3분의 5가 되려면 3분의 2만큼의 C 이온이 들어있어야 된다. 나에서 다가 될 때 A 플러스 2개가 반응해서 없어지고 C 이온이 결국 3분의 2몰만큼이 생성이 된다. 반응한 이온이 가진 총전하와 또 마찬가지 생성된 이온이 가진 총전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1가 2개 2 플러스만큼 그러면 C 이온이 가진 전하도 2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C가 3가양 이온이 돼야 되겠네. 3가양 이온 3분의 2 플러스만큼 전하를 가지려면 C가 그래서 3. 자 A는 그러면 A 이온의 전하는 1 플러스 그 다음에 B 이온의 전하 2 플러스 C는 3 플러스 자 나과정 후 A 이온 2개 그 다음에 다과정 후 금속C 조심해야 될 게 금속C의 양을 물어보고 있지. 1몰 넣었는데 이온이 3분의 2몰만큼 용액 속에 존재. 그럼 반응을 3분의 2만큼 했고 남아있는 금속은 3분의 1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지. 자 약분되니까 3분의 1 정답 그래서 1번이 돼야 됩니다. 17번에 정답 그래서 1번 확인. 자 18번 물 문제 확인해보자. 자 18번 확인해 볼게. 지금 6대7의 몰수비가 지금 확인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 가에서 X원자 Y원자 수비가 5대1 그리고 XY가 4N몰 있는데 그냥 일단 첫 번째 N을 1 넣고 갈게. N을 1이라고 했을 때 6대7 몰수비에 맞는 N 값을 찾아내주면 될 것 같아. 이 조건들에 맞는. 그래서 일단 4몰이라고 잡고 간다면 자, Y원자가 그래서 4몰로 고정이 돼. 그러면 가용기 안에 들어있는 X원자가 20몰이 돼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지. 자, X원자 수 그럼 비교해보자. 정리해보자. XY가 4몰 있다면 이 안에 X원자 4몰 있는 거죠. 자, 이때 전체 X원자가 20몰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원자가 X2에서 16몰이 나와줘야 돼. X원자가 16몰이 X2에서 나와줘야 돼. 그러면 분자가 8몰 있다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자, 4N4, N에다가 1 대입했고 자, 그래서 분자가 8몰. 여기도 근데 X2가 똑같이 8몰 있다, 그지? 여기도 똑같이 M, 여기도 8몰이라고 잡으면 자, 이때 가의 전체 기체 몰수가 12몰이야.
그러면 6대 7의 부피비니까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비도 6대 7. 그럼 여기 12몰, 여기 그러면 14몰이 돼야 되겠네. 부피비가 6대 7, 몰수비 6대 7. 자, 여기 14몰이라고 잡아줍니다. 나용기속 기체 몰수 14몰. 그럼 얘가 8몰이니까, X2가 8몰이니까 얘는 6몰이 돼야 되겠네. 자, 4n이 4야. bn이 6이야. 그러니까 b를 6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다, 그지? 4n이 4인데 bn은 6이어야 돼. 그럼 b가 얼마? 6이 돼야 되죠. 4가 4n이니까 6이 6n이 돼야 되지. b가 그래서 6. 자, b값 6 일단 잡아냈고,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 구해봅시다. 가에서 전체 원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전체 원자 분자몰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4, 2, 8 더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2, 16, 24가 나온다, 그지? 자, 가에서 전체 원자가 24, 그러면 나에서 전체 원자는 46. 자, 8이 16, 전체 원자수. 8몰에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씩, 전체 원자 여기 16. 그럼 여기서 전체 원자가 30이 나와야 되네. 분자 6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가 30이 돼야 되니까 한 분자당 원자수가 5. 그러니까 A가 또 4. ZX4 한 분자당 원자수가 5가 되게끔 A가 그래서 4까지 또 떨어지고 분자식까지 금방 떨어지지. 자, 그 다음에 원자량비가 1대 19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을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네. ZX4 빼고 분자량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지? 자, 분자량 XY는 20, X2 분자량 2, X2 분자량 2, 요거 분자량 몰라? 그냥 세모라고 줄게.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이제 전체 기체의 밀도. 자, 밀도가 가와 나에서가 같다. 자, 밀도는 혼합기체일 때 기체들의 밀도는 평균 분자량 비. 자, 평균 분자량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용해서 분자량을 잡아도 되겠고, 또는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해 볼게. 밀도가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비가 6대 7이야. 질량비도 6대 7이 되어야 밀도도 같아지겠죠. 아, 질량비가 가와 나에서가 6대 7이 돼야 돼. 질량을 계산을 해줘도 되겠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게. 자, 맨 마지막 조건. 자, 밀도 가와 나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가와 나에서의 질량비가 6대 7이야.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가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질량. 자, 분자량 20, 4몰, 80 더하기 분자량 2, 8몰, 16. 전체 질량이 96g만큼이다. 그지? 그럼 나에서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질량 얼마가 나와야 돼? 96대 나에서의 질량이 6대 7 나와야 되니까 96을 6으로 나누면 96을 6으로 나누면 16이 되니까 자 17에다가 16 곱한 값이 돼야 되겠네. 112. 나에서의 전체 질량이 112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질량 옆에다가 또 체크해 볼게. 자 분자량이 이 자리가 8몰 있다 그지? 그럼 질량이 16g. 그럼 전체 질량이 110인데 XY만의 질량이 16g이야. 그러면 얘 질량은 96g이 돼야 되겠지. 96g이 돼야 되지. 6몰의 질량이 96g. 그럼 분자량이 16으로 떨어지겠네. 자, ZX4 분자량 16. 자, 그러면 X 원자량이 1일 때 ZX4 분자량이 16이 돼야 되니까 Z 원자량은 12로 결정되겠지. X 원자량 1로 결정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4, 3, 12, 3, 6, 18. 정답은 그래서 18번에 5번으로 확인합니다. 자, 맨 마지막 조건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 분자량으로도 한번 확인해보자. 가에서 두 기체가 지금 분자량이 2짜리랑 20짜리가 있어. 근데 몰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두 기체 몰수비가 4몰, 8몰. 자, 분자량 2짜리가 2, 1의 몰수비로 들어있다. 그지? 몰수비. 자, 그럼 2와 20 사이를 3칸 나눕시다. 평균 원자량 하듯이 평균 원자량 계산하듯이 분자량 더 평균되면 되지. 자, 존재비 2대1. 존재비 합한 것만큼 2 더하기 1만큼 3칸 나누자. 그리고 존재비 큰 쪽으로 평균 분자량 2 가야지. 2칸 가야지. 자, 2와 20 사이는 18. 18을 3등분한 거니까 한 칸당 6만큼. 자, 2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2에서 오른쪽으로 6만큼 이동. 평균 분자량이 8이야.
그러면 나에서도 평균 분자량을 이용을 해서 분자량을 마무리 지어주면 분자량이 2짜리가 있고 얘는 분자량이 더 크겠지. 얘 분자량을 세모라고 해볼게. 자, 분자 몰수비가 몇 대면? 6대 8. 몰수비가 3대 4. 몰수비가 3대 4. 그럼 존재비가 4대 3. 존재비가 4대 3. 자, 존재비 합한 것만큼. 존재비 합한 것만큼 4 더하기 3 7등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등분. 존재비가 큰 쪽으로, 분자량이 이쪽으로 존재비만큼 하나, 둘, 셋, 4칸 이동. 이 값이 평균 분자량. 자, 근데 그 평균 분자량도 여기서도 얼마 돼야 돼? 평균 분자량이 8이 돼야 돼. 자, 그러면 2에서부터 하나, 둘, 세 칸 갔더니 분자량이, 평균 분자량이 8이 나온다, 그지? 한 칸당 이만큼씩 차이 난다라는 거지. 4, 6, 8. 2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갔더니 평균 분자량이 8. 자, 한 칸당 그러니까 얼마란 얘기야? 이만큼씩. 그럼 여기가 10이고, 12고, 14고, 16이 되겠네. 아, 그래서 세모 분자량 16이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봐. 질량으로도 계산해보고 평균 분자량 개념으로도 계산해보고. 자, 그래서 Z 원자량이 10이라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줍시다. 정답 5번으로 확인. 자, 이제 19번 양적 관계에 넘어가 볼게. 일단 문제에서 A가 W고 B가 8, 그냥 W 떼고 1g 8g, Xg 8g이라고 가도 된다, 그지? 자, 지금 4g이 남았다는 얘기는 B가 남았다는 얘기네. A가 일단 1g 다 쓰였고. 그럼 일단 질량이 뭔가 머릿속에 바로 보인다, 그죠? 눈에 바로 보이지? 개수 아직까지는 확인 안 한 상태 질량으로만 먼저 바로 체크해 볼게. 1g과 8g이 있는데 B가 4g 남아야 되지? 4g 반응, 1g 다 쓰였고 반응 질량 B가 1대 4. 그럼 생성된 C의 질량은 5g이 돼야지. 질량 보존. 반응하는 물질의 질량 종합 1 더하기 4는 생성되는 C의 질량의 종합과 같다. C가 그래서 5g이 생성돼야 됩니다. 반응 질량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실험 2는 일단 질량, A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남는지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밀도 확인해 볼게. 실험 1에서 반응 전후 밀도비 4대 5, D1, 미지수 똑같은 거 확인하고. 자, 실험 1에서 반응 전후 밀도비가 4대 5. 자, 질량은 반응 전후는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비가 몇 대면? 부피비는 5대 4. 바로 읽어내야 되지? 다시 한 번 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응 전후 질량 일정하기 때문에 반응 전후 밀도는 부피와 서로 반비례. 밀도비가 4대 5, 부피비는 5대 4. 자, 그래서 5대 4의 몰수비 그냥 5몰 4몰이라고 체크를 할게. 그 다음에 일단 그럼 실험 2에서도 보자. 자, 비례상수가 일단 D1, D2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고 밀도비가 5대 7이면 부피비는 몇 대면? 7대 5가 돼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부피는 결국에는 몰수를 알려주는 자료인데 실험 1과 실험 2를 우리가 부피비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지? 일단 먼저 실험 1을 다시 볼게. 반응 전후 몰수비가 5대 4, 부피비가 5대 4. 일단 실험 1 양적 관계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량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필기했고 몰수 필기해보자.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 개수를 그대로 반응 몰수라고 내릴게. 자, 빨간색으로 지금 몰수 필기하는 거야. 개수만큼 반응했다라고 치자. 1몰 반응, 비몰 반응, 2몰 생성. 자, 그럼 반응 후 2몰이 되는 거고 반응 후 남은 B 4g 똑같이 비몰 되겠지. 4g이 비몰이니까 남은 4g도 비몰. 자, 반응 전 그럼이 2비몰. 자, 반응 전 A는 1몰. 자, 반응 전 몰수 1 더하기 2비몰. 반응 후 몰수 B 더하기 2몰. 반응 전 몰수 1 더하기 2B. 반응 후 몰수 B 더하기 2. 얘네들의 B가 몇 대면? 5대 4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5B 더하기 10은 8B 더하기 4가 되는 거라서 3B가 B 오른쪽으로 넘기면 3B가 6. 개수 B 2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자, 개수 B는 2. 그럼 몰수 정리하면 B에다가 2 넣으면 반응 전 여기가 또 4몰이 되는 거지. 4몰, 2몰 남아서 5몰, 4몰이 되네. 자, 1대 2대 2. 개수 B는 일단 2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 자, 계산 과정은 조금 지울게. 요거 산수는 지우고,
요거 식은 좀 올려놓자. 요 반응 전후 몰수비를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2. A 더하기 2B는 마찬가지 2C. 8g이 결국에는 4몰이란 소리야. 여기도 4몰이란 소리야. X가 이제 얼마만큼 있냐 이거고, A가 남냐 B가 남냐를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 좀 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푼다면 5몰에서 4몰 된 거다, 그지? 몰수 1몰 감소했죠. 7몰에서 5몰 됐다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본다면, 자, 실험 1에서는 1몰 감소, 실험 2에서는 2몰 감소, 변화량이 실험 2에서가 2배, 반응을 2배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실험 2에서 반응이 2배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질량으로 일단 보면 1g, 4g 반응에서 5g 생성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2g 반응, 8g 반응, 10g 생성된다라고 합시다. 반응 전 B가 8g이 있었기 때문에 8g의 B가 반응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 질량은 A 1g이라고 가져갈게. 요걸 3g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때 반응 전후 몰수비가 7대5가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8g이 4몰이었다, 그지? A 1g이 1몰이었지. 파란색이 질량이고 빨간색이 몰수. A 1g이 1몰이었으니까 3g은 3몰이 되겠네. 7몰 맞네. 아, 1몰 남고, 자, 이때 반응한 B 2몰, 4몰, 4몰. 4몰만큼이 존재하네. 자, 반응 전 7몰, 반응 후 5몰. 7대5 부피비, 7대5 몰수비. 성립됐지, 그지? 아, 그래서 3g. 1g이고 3g이 돼야 되니까 우리 W 떼고 간 거니까 X는 바로 3. 2분의 3 정답 3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사실은 있어야 돼. 그러면 실험 2에서 다시 한 번 더. B가 또 만약에 남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A가 남는 거지만 B가 남는다라고 하면 일단 계산 자체가 풀기가 싫어질 거야. 답이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질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실험 2에서 A 더하기 2B는 2C인데 8g 중에 1g이 남는다는 얘기는 7g 반응하죠. 자, 반응 질량비가 1대 4대 5야. 그럼 A가 몇 g 반응해? 7g. 반응한 B 질량의 4분의 1만큼. 1.75g 반응해. 그럼 여기가 0이야. 자, 1.75g이야. 반응 전 A가. 그래서 8.75g이 생성이 돼. 근데 지금 B가 4몰이었다, 그지? 8g이 4몰이었죠? 그럼 7g은 몇 몰? 3.5몰이지? 그럼 여기도 3.5몰만큼 생성된다는 얘기. 그러면 1.75g은 또 몇 몰? 3.5몰의 또 절반. 계산하기 자체가 귀찮아지지? 답이 아니다라는 게 빨리 느껴져야 돼. 1.75몰이 반응해. 그럼 반응 전 1.75몰이야. 자, 남는 거 0.5몰이야. 3.5몰이야. 자, 반응 전 몰수가 몇 몰? A 1.75몰에 B 4몰, 5.75몰. 반응 후 B의 몰수, 반응 후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는 몇 몰? 4몰. 얘네들의 B가 7대5가 나오냐고. 이 B가 7대5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 반응물이 B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계산 과정 자체에서도 계산이 굉장히 숫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 A가 남는다라고 빠르게 예측을 해봐야 돼. 왜냐면 B가 8g. 그래서 반응한 질량 깔끔하게 떨어지고 딱 2배 반응. 그래서 변화량이 5에서 4, 5몰에서 4몰로 1몰 감소, 7몰에서 5몰로 2몰 감소, 아, 2배 반응, 변화량도 2배. 라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A가 남았다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 3번으로 확인합시다. 20번 내려가면 일단 가가 중성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는 일가산, 일가염기 중화 반응이고 자, 문제에서 X랑 나트륨 이온, 용액 속에 들어있는 X랑 나트륨 이온수의 합이 7대 9인데 일단 상대값으로 먼저 가져가 보자. 자, 이온수를 7개하고 9개라고 그냥 설정을 할게. 7개하고 9개라고 한다면 가와 나에서 산의 부피가 동일하기 때문에 X 이온수는 똑같아. 자, 가와 나에 들어있는 X 이온수는 똑같아. 결국 이온 개수가 7에서 9로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나트륨 이온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지. 가보다 나에서 나트륨 이온 개수가 2개 더 늘어났다. NaOH 10ml가 더 추가돼서 10ml가 더 많아져서 나트륨 이온이 2개 더 늘어난 거니까 10ml 안에 나트륨 이온이 2개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네. 20ml당 그래서 4개씩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나트륨이 2개, 그러면 X를 5개라고 설정을 한다면 X가 5개. 자, 혼합전도 그래서 5개. 자, 이렇게 이온수 표현해보자. 자, 그 다음에 가가 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H 플러스 5개, 그럼 OH 마이너스 5개, 그럼 여기 수산화 이온이 3개가 들어있어야 돼. 여기까지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알 수가 있는 거는 농도가 나와 있는 것들끼리 비교. 농도비가 5대1, HX 산수용액과 HS 산수용액과 얘네들의 농도비가 5대1이야. 자, 농도비가 5대1이라는 거는 밑에 정리. HX가 Aml 안에 지금 이온 개수가 5개씩 들어있어. 그럼 KOH도 부피가 Aml이라면 이 안에는 이온이 1개씩 들어있어야 돼. 0.5몰 농도, 0.1몰 농도, 농도비가 5대1. 일단 B로 가져간다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5대1이어야 돼. 근데 지금 0.1몰 농도 6bml 안에 이온이 3개씩. 자, 이온이 3개씩이 들어있으려면 용액의 부피가 3A가 돼야 되는 거지. 아, 이온이 3개씩 들어있는 부피 결국 6B가 3A. A가 그래서 2B. 자, 일단 요거 B 2분의 1인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X 농도를 또 잡아줘야 되겠네. 그래야 Y 값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온수를 먼저 정리를 하면, 자, 3A가 6B, 여기다 그럼 A로 다 통일시키자. 일단 부피 3A, 그럼 얘네들은 2A가 되겠지? 2A가 되겠지? 자, 이 안에 그럼 이온수는 2개씩, 3A 부피 안에 3개씩, 2A 부피 안에는 그러면 2개씩, 여기도 이온 개수가 2개씩. 자, 4B가 그러면 2A가 되겠네. 이 부피는 2A, 3A가 6B, A가 2B, 그러면 4B는 2A. 자, A 안에 5개씩이니까 2A 부피 안에 이온수는 10개씩. 그럼 일단 전체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거라서 전체 이온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중성이기 때문에 산이 다 쓰인다라고 가도 되지. 또는 염기가 다 쓰인다라고 가도 되죠. 산이 10개. 그럼 전체 이온 개수도 그대로 10개. 자, 그 다음에 다 먼저 봐야지. 다만 보면 되지. 어차피 Y 구하는 거니까. 자, 다해서 전체 이온 개수. 일단 용의 객성이 H 플러스 10개에 OH 마이너스가 6개밖에 안 되니까 산성이지. 염기가 다 쓰이는 일가 염기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전체 이온수 산을 20개. 그러면 혼합용액에서도 전체 이온수가 20개. 자, 이제 요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요 이온수라는 게 55, 22, 3, 3, 2 이온수라는 게 여기서의 상대값 7과 9를 가지고 출발을 한 거지만, 자, 전체 이온수를 그대로 10이라고 해봅시다. 전체 실제로 10몰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용액의 부피로 나눌게. 가용액의 부피는 10 더하기 4A. 이게 농도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 부피분의 몰수. 자, 실제 이온수를, 전체 이온수를 10몰이라고 한다면 이 10몰에 맞는 부피값이 계산이 되겠지. 농도 5분의 1에 맞춘. 그죠? 자, 전체 이온수를 일단 10이라고 했을 때 이 10이라는 전체 이온수에 맞춘 부피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농도가 5분의 1이야. 자, 전체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 그 전체 이온의 농도 5분의 1. 자, 그러면 5분의 1이 50분의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50이 되면 되겠네. 이 이온수에 맞춘 부피값이 나오는 거지. 가용액의 전체 부피가 50ml가 돼야 돼. 자, 그러면 10 더하기 4A가 50이고, 그러면 4A가 40이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10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A에다가 10을 넣었더니 0.5몰 농도 수용액 10ml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5개가 맞지. 그지? 실제 농도값과도 맞는 숫자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A가 10이 되는 거야. 자, 부피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오게 돼. 자, A가 10이고, 자, 그러면 전체 이온수 다 해서 20몰. 자, 용액의 전체 부피 4A 더하기 20. 용액의 전체 부피가 4A 더하기 20인데, A가 10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60. 전체 이온수. 자, 그래서 3분의 1. 전체 이온의 농도는 Y가 그래서 3분의 1. 마지막 X는 이 수용액의 농도다. 그치? 자, 농도 이제 비교로 확인할 수 있겠네. HX, A가 10이 나왔기 때문에 10ml당 5개씩, 10ml당 2개씩. 자, 농도비가 그래서 몇 대면? 5대 2.
농도비가 5대2, 0.5몰 농도, X는 그래서 0.2몰 농도. 자, 그래서 산수 답 찾으면 A가 2B였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자, X 곱하면 0.2분의 Y가 3분의 1. 자, 0.2, 5가 되는 거지, 그지? 3분의 1이 곱해지는 거죠. 6분의 3이 6분의 내가 잠깐 요걸 지금 잘못 정리를 했는데 어디서가 잘못이 됐냐면 A가 일단 10까지 나왔고 우리가 A가 10이라서 농도비 X 0.2까지 확인했고 여기서 내가 부피를 잘못 적었네. 4B가 2A지 그지? 여기가 4A인데 내가 아까 바꿔버렸죠. 4A라서 자, 똑같이 이온 개수가 그럼 여기 4개가 돼야 돼. 어쨌든 전체 이온수는 10이 그대로가 전체 이온수는 20이 그대로 맞아. 수산화이온이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 그대로 산성 20개가 되고 자 용액의 부피가 20 더하기 6A가 돼야 되지 여기가 20 더하기 6A가 돼야 돼. 자 A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0 전체 부피가 그래서 80분의 전체 이온수 그래서 농도는 4분의 1 Y가 4분의 1로 떨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A분의 B는 2분의 1에 Y가 4분의 1 자, X가 0.2, 5분의 1, 분모 뒤집으면 5. 그래서 8분의 5. 정답 2번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잘못했는데, 자, 이온수 다시 4라고 맞춰줘야 되고, 그래도 전체 이온수는 똑같이 20으로 나오니까 계산 과정 요것만 살짝 바꾸면 풀이 과정은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마무리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